안녕하세요. 인구조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질문, 응답, 요령에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지의 질문, 응답, 요령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census.abs.gov.au/korean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지 응답 작성 전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 통계청 인구주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이것을 센서스라 칭합니다. 올해 8월 10일에 실시되는 센서스는 주택 구성원의 나이, 출생지역, 종교, 사용 언어, 직장, 학력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8월 10일 저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서스를 통해 취합된 정보는 보건, 교육, 교통,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여집니다. 인구조사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할 필수 사항이며 8월 10일 저녁을 기준으로 거주인, 잠시 방문하시는 일가 친척, 친지, 방문객, 해외 거주 여행객 등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 인적 사항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다른 정부기관과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통역과 번역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것은 131-45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집에서 센서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 연급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동영상과 함께 센서스의 총 65개의 질문과 선택지를 한국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 도중 언제든지 중간에 멈췄다 잠시 쉬었다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센서스 시작 전에 반드시 우편물로 발송된 인터넷을 통한 접속 코드가 적힌 종이, 유인물을 꼭 직참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센서스를 작성하실 경우 고유번호,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핸드폰, 타블렛, 컴퓨터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 링크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센서스 고유번호와 주어진 임시번호를 기입하시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곳이 올라옵니다. 그 후에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문서로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검은색, 파란색 펜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지를 고르실 때에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로로 선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영문을 기입하실 때는 대문자로 한 칸에 한 자씩만 들어가게 하시고 띄어쓰기가 필요하실 때는 한 칸을 비우시면 됩니다. 실수를 하실 경우는 사선으로 긋고 다음 칸에 기입하십시오. 그 외에 필요한 정보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서스로 1800-512-441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센서스에 필요한 질문 사항입니다. 질문 1에서 3까지는 거주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질문 1, 거주지의 주소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동, 호수, 지역, 그다음에 우편번호,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종류의 주택, 주거지 형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거주인과 동거인이 누구의 거주인과 동거인이 8월 10일 저녁을 기준으로 살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질문 3은 8월 10일 밤을 기준으로 그 시각 거주지에 주거하는 총 인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도 포함되고 그 외에 남편이나 부인, 그다음에 15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두신
그리고 아이를 갖고 계신 아니면 잠시 방문하는 방문객 또한 포함됩니다. 질문 4에서 5는 평상시 거주인이 센서스 날 저녁에 자리를 잠시 비운 동거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 몇 명의 사람이 그날 저녁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자리를 비웠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거나 혹시 저녁에 일을 하거나 혹시 기숙사에 있어서 그 시간에 그 주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질문입니다. 혹시 주거에 변동이 없으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나 거주인이 변동이 없으시다면 변동 사항 없음 No one away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번에서 11번에 해당하는 질문은 방문자 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erson 1. 사람 가족 구성원 중 어른과 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른을 기준점인 1로 해당합니다. 그 외에 두 번째에서 6명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들은 그 1번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인이나 남편 혹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 혹은 18세 미만의 아이나 그다음에 잠깐 거주하는 동거인과 거주자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총 25명의 거주인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 서류는 총 6명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추가 인원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1800-130-250으로 신청하시고 센서스 앞면 상단의 고유 번호가 꼭 필요하십니다. 질문 6.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날 자신의 구성원의 집에 방문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방문자의 성명이 기재되며 신생아 혹시 이름이 없는 신생아는 이름란에 baby라는 BABY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방문자의 개인 신상 정보 혹은 가족 구성원의 모든 정보는 호주 통계청에서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유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7. 거주자의 성명,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외의 성인지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8. 거주하는 사람의 출생연도, 지금 현재의 만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만약 아이가 12개월 전의 아이라면 아이의 나이란에 0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이나 출생연도가 불분명하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9. 질문 9는 동거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동거인 1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동거인 2부터 동거인 1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0. 혼인관계 유무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혼인관계는 법률혼에 기반을 하며 사실혼과 법률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재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법률혼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혼 혹은 이혼 후에 법률적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셔서 표시를 하시고, 법률적 혼인 없이 사실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11.
호주 원주민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한국 분이시라면 호주 원주민이 아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12. 어디에 사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2는 평상시 거주지의 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동거인 1과 같은 곳에 주거지를 갖고 계신다면 동거인 1과 질문 1과 동일한 주소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13에서 14는 인구 변동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단기간 1년 동안 1년 혹은 5년 전에 주소지를 묻는 질문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3은 센서스를 기입하는 8월 10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가 어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4는 5년 전에 주거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 13에서 23. 조상 혹은 인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5는 호주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시다면 호주 시민권자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16. 어느 나라에 출생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보기 안에 내 태어난 한국이란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한국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지 17. 호주가 아닌 해외 출생자 분을 대상으로 하며 몇 년도에 처음 호주에 도착해서 12개월 이상을 머물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질문지에는 부모님의 출생 국가가 있습니다. 질문 18과 19는 내 모후 혹은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여지는 질문 안에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other라고 표현되는 OTHER 부분에 한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20은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집에서 영어를 주로 쓰신다면 영어를 기입하셔도 하지만 영어 외에 언어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21. 영어를 얼마만큼 능통하게 잘 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시거나 혹은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질문 22. 가장 가까운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최대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어머니가 호주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호주와 한국 2가지를 동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23. 종교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정통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other, THER 부분에 정확한 정통 종교 이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24에서 26은 거주자나 동거인의 간병 혹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4. 가족 구성원이나 거주를 같이 하시는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중 식사, 샤워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하는 가족인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25. 신체적으로 장애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런 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26.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듣기,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도움을 필요하려 하는 분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의사소통은 나이에 의해서 아니면 장애에 의해서 혹은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단, 이곳은 혹시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청각 보조 기능이나 청각 기능 때문에 보조 기능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7은 가족 구성원 혹은 내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왜 위에 관련된 24, 25, 26 질문을 통해서 이런 도움이나 돌봄을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엔 question 27, 질문지 27번은 위의 세 가지 질문사항 24, 25, 26 돌봄이 필요한 유무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yes라고 하신 분은 의사소통이나 신체적인 문제 혹은 영어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나이에 의한 노환 이런 것들을 구별하며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yes를 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28은 6개월 이상 만성질환 건강에 관한 유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28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갖고 계신 질환으로 상태가 호전되거나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며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곳의 만성질환은 천식이 있는 경우, 암이나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경우, 당뇨, 이 당뇨에는 인진성 당뇨는 제외됩니다. 심장 혈관 질환, 협심증 등이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간기종이 있는 경우,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감이 있으신 경우, 풍이나 뇌졸중을 앓고 계신 경우가 되며 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1개 이상 중복해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29에서 30은 교육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9는 지금 현재 공부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전문대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그 학생이 풀타임 학생이나 파트타임 학생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유치원생인 경우에는 유치원인생이 주에 15시간, 15시간 이상을 다니는 경우는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단, 학업이 취미나 여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습이나 수습 과정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학업과 견습, 수습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학업이 중단되었다면 코로나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 현재 교육 이수 과정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 학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고 있는 학생 혹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 웨일즈나 ACT 지역은 유치원이 초등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닌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공교육기관이 아닌 비공교육기관 other non-government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 중에 대면 수업이 아닌 동영상 수업만을 수업 위주로 듣는 경우에는 것도 해당됩니다. 중고등학교 통합과정 중 현재 몇 학년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과정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 어떤 학년에 해당하는 것을 하셨는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32. 이 질문 30일 이후부터는 15세 이상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32에서 36. 최종 교육과정 이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32. 중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셨습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질문 중 중고등학교를 중퇴하신 경우는 마지막으로 몇 학년까지 이수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3. 의무 공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뜻하는 질문으로 중고등학교를 중퇴하셨을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는 것을 표시하시고 혹은 현재 공부와 수습기간, 실습, 견습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는 마지막 이수를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이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단, 공부나 필기를 모두 마치신 경우 추후에 수습과 견습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중고등 이상의 과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셨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고등 이상의 교육과정은 전문학교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질문 30타는 가장 높은 최종 고등 과정의 합격 혹은 고등 과정의 학습을 수료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전문대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는지, 4년제에 해당하는 대학교를 이수하셨는지, 그 이상의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를 이수하셨는지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35. 최종 학력과 그 학력에 관련된 전공 혹은 실습 분야에 대한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하시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경우엔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엔 회계사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36. 모든 이런 최종의 교육 과정을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37. 질문 37은 여성 거주인이 몇 명의 생물학적 아이를 출산했는지 그 경험을 출산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입양 혹은 보호자로 계시거나 재혼으로 생긴 아이는 제외됩니다. 질문 38. 전체 거주인, 동거인의 총 수입, 즉 노동활동을 통해 발생한 세금 전 수입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수를 통한 전체 소득이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었으나 이 가구 수입은 코로나 이전의 수입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9에서 51은 직장 혹은 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39. 센서스를 기준으로요. 저번 주부터 현재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계신 경우는 파트타임에 해당하며 풀타임 정규직은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 동안 경제활동을 현재 코로나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4주 동안 경제활동 그 이전의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신 경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일을 하고 전혀 노동에 하고 계시지 않은 부분은 질문지 51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질문지 40.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인이 고용주인지 혹은 고용인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1개 이상의 직업을 주 수입원으로 갖고 계신 경우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업을 주 수입원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개인 사업자 또한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서 고용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쪽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41번과 42번의 질문은 개인 사업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41은 개인 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것이 유한책임 회사인지 무한책임을 하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유한책임입니다. 질문 42. 개인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은 고용인이 몇 명입니까? 혹시 고용인 없이 개인으로 하시는 부분은 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43. 주 경제 활동이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업과 직종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청소원을 일하거나 요리사 혹은 트럭,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44. 직종과 관련하여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45. 현재를 기준으로 저번 주까지 비즈니스의 상호 혹은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46. 직종이 속한 직업군에 관하여 내가 현재 일하는 직장 사업장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47. 직종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청소부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집안을 청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48. 주 수입원이 되는 사업장의 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집안에 계시는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 49.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대중교통과 자가운전 둘 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둘 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복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0. 센서스 시점을 기준으로 저번 주부터 지난주 총 평균 근무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추가 근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현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번 주부터 아파서 혹은 휴가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총 평균 근무 시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51. 지난 4주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구직 활동을 진지하게 꾸준히 하시고 계셨습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규직은 주 35시간에 해당하며 1시간 이상의 근무를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센터링크에서 잡시커 보조금을 4주간 받으셨다면
아니요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52.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해서 만약 지난주부터 일을 하신다면 무슨 종류의 일을 할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규직 주 35시간 혹은 파트타임 근무 둘 중에 선택을 해 주십시오. 질문 53. 질문 53은 호주의 군 복무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호주에 거주하시나 호주 외에 한국에서 군 복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니요로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54에서 57. 무보수 노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54. 지난 12개월간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받는 돈이든 혹은 보조금 혹은 기금이든 임금이나 보수를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55. 지난주에 무보수로 몇 시간의 가사 활동을 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돈을 혹시 받고 가사 노동을 하셨거나 혹은 어린아이 노약자, 집안에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 56. 지난 2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혹은 동거인이 있는 가족 구성원 중 돈을 받지 않고 몇 시간을 병간호 혹은 돌보는데 할애하셨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욕 혹은 샤워 혹은 화장실 혹은 산책 모든 일상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7. 지난 2주간 15세 미만의 나의 아이 혹은 친척 혹은 이웃의 아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돌본 경험이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지 58과 59는 인구조사 센서스의 불참한 구성원에 관한 질문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했다면 이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58. 거주인 중 혹은 구성원 중 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규칙적으로 3교대 업무로 인해 집을 비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해당하시는 분은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혹은 친지를 방문한 경우 혹은 휴가 중인 경우 혹은 학생이 사립학교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 58. 집을 비운 사람의 개인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인적사항에는 이름, 성명, 나이, 직업 유무, 주 동거인인 1과 2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60에서 64는 주거지 종류와 형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60. 가구에 몇 대의 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차는 반드시 운전이 가능하며 레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차입니다. 차의 소유는 혹은 보트, 트럭, 오토바이,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61. 집안에 몇 개의 침실이 있습니까? 비록 사람이 거실에 취침을 하는 경우에라도 거실은 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62.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자가 유무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가이면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신 경우에는 첫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가이면서 대출금 모기지를 갖고 계신 경우, 현재 자가로 집을 마련 중이신 경우, 임대나 렌트를 하고 계신 경우, 임대주택이나 렌트비, 임대비를 내지 않는 경우, 혹은 정부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그 외에 기타인 경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3. 현재 살고 계시는 임대주택을 어디를 통해 임대를 하시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했는지, 정부 주택에 살고 계신지,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지, 혹은 지역사회나 비영리 재단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인지, 혹은 캠핑장 혹은 숙박시설에 기거하는 중인지, 임대주택이 군대와 같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택인지 아니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택인지를 구분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4. 얼마를 집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으로 혹시 임대금 상환을 모두 마치시거나 모기지를 다 완납하신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 대출금을 주 단위 혹은 2주 단위, 월 단위로 내시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금과 모기지에 따른 이 정보는 임대금과 모기지에 따른 주택 가격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며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65. 센서스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호주 정부 기록함에 99년 동안 기록되고 보존되며 99년 이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 혹은 공란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는 분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혹은 부모의 동의하에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질문지 작성을 위한 응답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종이로 제출을 하실 경우 설문지 작성 후 첨부된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내년 2022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요한 기타 정보는 www.census.abs.gov.au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